네, 안녕하십니까. 척추 박사 닥터강입니다. 정형외과 병원하고 정형외과 전문 병원, 이게 우리 같은 병원하고 대학병원이 좋은가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사실 전문 병원이란 거는 그 설립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술장의 구조, 병동의 구조, 역병상 이상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도 있거든요. 뭐 수술의 실적, 그다음에 간호사의 구성 요소, 의료진의 뭐 몇 명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것들을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전문병원이라는 게 사실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펠로,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전임의라는 게 있는데, 사실 옛날 같으면은 전임의는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밟는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대학 교수란 거는 이제 뭐 척추도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절을 보기도 하고, 고관절을 보기도 하고, 발목을 보기도 하고. 저희 때는 또 어깨라는 분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내시경을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겨우 뭐 한 20년, 한 25년밖에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분과 전문이라는 게 이제 대학병원에만 있었으니까 옛날에 대학병원에서만 했던 것 같고요. 요새는 이제 분과 전문의가 모든 병원에 다 있게 되죠. 사실 저는 대학병원 교수할 때는 척추를 주로 받고, 척추 중에서도 이제 측만증이라고 꼬맹이들 허리 휘는 것들에 대한 전공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 분과 전문의로서 이제 전임이 하기 전에 저는 레지던트 할 때 모든 수술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문의 따고도 인공관절도 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왜 이렇게 없어졌냐면,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되려고 이제 펠로우를 하기 시작하면서 딱 보니까, 특히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레지던트들이 거의 할 줄 아는 수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레지던트 2년차한테 척추를 열어보라고 딱 칼을 줬더니 깜짝 놀라면서 왜 이걸 저한테 시키느냐고, 다른 선생님들은 칼을 주지도 않는데 선생님 왜 주시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서류 작업만 하고, 환자한테 뭐 전화나 하는지 뭐 아니면 드레싱하고 아니 기초적인 작업만 하고 아주 늦게 배우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때는 사실 1년차 때 뭐 주고, 2년차 때 뭐 주고, 3년차 때 되면 인공관절 절개도 할 줄 알고, 뭐 4년차 때 되면 척추에 나사못이라고 박는 거, 그것도 할 줄 알게끔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제 분과 전문의가 되면서 그분들이 다 그런 일들을 하고, 오히려 레전트들은 손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점이 생겨가지고, 사실 분과 전문의가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뭐 되게 좋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척추 환자가 만약에 왔는데 이 사람이 증상이 손이 저릴 수도 있거든요. 손이 저리게 되면은 손 보는 사람한테 가느냐? 아니거든요. 그럼 안 낫거든요. 손 보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손과 어깨와 주관절과 뭐 척추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는 의사가 봐야 손 저린 거에 대한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서로 간에 교류도 잘 안 되고, 뭐 그 자기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환자들이 가서 정확하게 진료를 못 받고 부분적으로만 진료를 보고 오니까, 사실 옛날보다는 치료의 그 광범위성, 그게 약간 범용성이 좀 줄고 집중하면 되는 단점이 있어서, 사실 전문병원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고요. 너무 이게 깊이 파다 보면 기술의 직접도는 아주 증가합니다. 그리고 진료의 깊이는 깊어지지만, 사람이란 게 꼭 진료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해서 치료 결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병원이 꼭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전문병원하고 대학병원하고 전문병원과 대학병원의 특장점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권하니까 과잉 진료하는지 오해한다라는 거에 답변을 우리 편집자가 궁금해하는데, 진료를 할 때는 의사들이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해서 찍어놓고는 집에 가서는 뭐 이게 아닌데 기분 나빠서 이제 인터넷에다가 뭐 의사가 과잉 진료한다고 올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얼마 전에 소아과 문제 있었죠. 그 애가 혼자 왔는데 보호자가 안 왔으니까 진료가 안 된다라고 해서 돌려보냈거든요. 사실 그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때 진료해서 청구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청구해서 말한 것들을 보호자가 안 들었다고 해서 크레임을 걸면 의사가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의사가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하도 많이 당하니 부모하고 같이 오세요라고 돌려보낸 건데, 의사가 진료를 거부했다고 보고서에 밀어넣어서 그 소아과 폐업했거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요새 뭐 의료 파업 때문에 뭐 여러분들 들어보시겠지만 필수 의료 뭐 이런 것들에서 소송의 위험성,
뭐 필수 의료란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그 정형외과만 필수 의료가 아닌가? 아닙니다. 정형외과도 수많은 소송과 수많은 환자의 민원에 시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요. 근육이 파열돼서 어떤 남자분이 왔어요. 그래서 근육이 파열됐으니 기부스하고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근육 파열된 것을 MR을 찍자 해서 MR을 찍었고 MR을 찍을 때 급성기 파열이니까 조영제라는 물감을 섞어서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입원할 때 꼭 도플러 검사를 한 걸 합니다. 하지에 혈관이 통과하는지 보는 검사를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을 이 병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하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하는데 그 확률이 8만 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돼요. 8만 명에서 10만 명. 그 심부 혈전증이라는 건데 아주 확률이 낮습니다. 그분이 입원을 했는데 뭐 우리가 입원할 때는 뭐 심부 혈전증의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틀 만에 집에 가시겠다고 그래서 보내드렸거든요. 집이 부산이 아니고 아마 경남인 것 같은데 가셔가지고 기부스하고 오랫동안 안 움직이다가 심부 혈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심장이나 폐에 혈전이 박혀서 중환자실에서 그 뭐 돌아가시냐 마냐 뭐 에크모를 달아서 뭐 엄청 해가지고 사셨다고 하면서 여자 친구하고 같이 내원을 해서 그 여자분이 니들이 잘못한 거 아닌 거 아니냐고 확정을 하고 저한테 범죄자 다루듯이 따지면서 녹취하면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녹취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은 어떤 의사가 그런 검사를 안 하게 됩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깔게 돼요. 그게 의료를 과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악순환이 여러분들이 의사를 의심하니 의사가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를 하게 되니 또 의료비가 늘고 의료비가 늘니 뭐 의료에 불신이 생기고 이게 뺑뺑뺑뺑 자꾸 돌아요. 그 환자 근육 파열 환자 8만 명에 들 줄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모든 검사를 다 해놓으니까 보호자가 씩씩거리만 하고 저한테 한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걸 과연 모든 환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아주 그 합리적인 사유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생길 수 있구나.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드문 확률이니 의사의 과실은 아니라고 판결이 나야 되는데 판결이 그렇게 안 나거든요. 의사가 대비를 못했네. 이거 난 잘못했어. 그런 판결이 나면 의사가 오케이 알았어. 다음부터 무조건 이 검사할게. 가 되는 거예요. 어제 방금 왔다 간 환자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사회가 혼탁해지고 의료가 자빠지고 이런 사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뭐 있는 현상만 이야기할게요. 허리가 아파서 어떤 여자분이 왔어요. 그분이 디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MRI 찍었는데 우연히 난소에서 혹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그때 같으면 제가 3차 의료기관에 소견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들은 아주 이렇게 잘 치료받게 돼 있어요. 근데 3차 의료기관에 문턱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 가지를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 특진비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특진비가 뭐냐면 조교수 이상의 그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 진료비를 2배 내지 2.5배를 더 받는 제도였거든요. 1.5배인가? 아니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1, 2, 3차 기관에서 아주 경험이 많은 의사하고 초짜 의사하고 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초짜한테 갑니까? 바로 이 사람한테 가지. 대학병원에 그 집중도를 올린 거고 두 번째는 진료 의뢰서라는 게 유명무실화된 거예요. 환자가 만약에 자기가 3차 병원 가고 싶다고 앉자마자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진료 볼 생각은 안 하고 나는 3차 병원에 가고 싶으니 진료 의뢰서를 떼달라 라고 하면 의사가 볼 때 3차 기관에 갈 병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하기 싫죠 의사는. 다 하기 싫어요. 그럼 그냥 가세요.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는 선의로 몇 개 적어줬던 환자들이 나 가고 싶어요 하면 선의로 적어줬던 게 고차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당연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걸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외국은 안 그렇습니다. 의사가 그 진료를 해서 안 끊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 병이 아니면.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가던 그런 환자들에 의한 진료 의뢰서 때문에 3차 기간이 북적북적 되면서 실제로 어제같이 제가 진료 의뢰서를 적어서 보내야 되는 환자들이 결국 이런 문제가 쌓여서 이 문제가 터지니까 결국 진짜로 가야 되는 환자는 못 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과연 그 젊은 환자가 난소가 만약에 악성 종양이라서 문제가 생기면
그 환자는 얼마 살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지금 3차 병원 진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생길 거예요. 지금 이 사태 초기인데 의사가 볼 때는 왜 의사들이 지금 이거를 반대하느냐의 기본적인 거는 이 시스템을 너무 잘하니까 저도 환자거든요. 저도 무슨 병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이게 빠개지면 나도 치료는 못 받을 것 같다는 무서움이 생깁니다. 지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 개인 입장에서 과잉 진료하는 게 요만한데요. 쌓이면 결국 의사들이 방어 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판사들 자기는 뭐 정의롭다고 해서 빵빵빵 때리죠. 합의하세요. 뭐 이거 괜찮아요. 합의하세요. 그거 쌓이죠. 의사들이 야 이거 좀 문제될 것 같은데 나 수술 안 해라고 보냅니다. 근데 지금 보낼 데가 없어요. 많이 받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은 그럼 뭐 그게 의사냐? 여러분들 3,500원짜리 10,000원짜리 돈 받고 진료하면서 10억씩 소송 두드려 맞으려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와 현실은 그 이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성숙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어지려면 정말 가까운 믿을 만한 의사 선생님하고 주치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되면 사람은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 쇼핑하니까 관계가 없으니 과잉 진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오해일 뿐이다.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도둑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정부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박살을 내놨죠. 그래서 지금 의사는 싹 다 나쁜 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문병원하고 대학병원에 가는 게 좋은 환자 유형은 대학병원에 가는 환자는요 암 말고는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과적으로 불안한 환자, 뭐 당이 아주 높다든지 아니면 심장병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콩팥이 완전히 망가진 환자들은 사실 대학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저같이 이렇게 필드에 오래 나와서 했던 의사들이 훨씬 더 잘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형외과를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은 여러분들 주치의를 빨리 만나세요. 제가 맨날 뭐 영상에 주치 이야기 하는데 주치의가 생겨서 그 주치의가 수술 안 하는 정형외과 의사면 동네에 수술 잘하는 의사를 소개해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너무 이력만 보고 가지 마시고 주치의를 잘 만나셔가지고 그 주치의를 안내받는 그런 병원에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인터넷만 보지 마시고 보기도 너무 믿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게 답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그 과잉 진료라는 거에서 굉장히 흥분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의료 쇠퇴고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도 결국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헬게이트가 열렸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주치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 꼭 찾으셔서 좋은 진료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